신용등급이라는 거는 중요해요? 중요하죠. 통신요금은 연체란 말을 안 써요. 이제 미납. 진짜? 네, 지금은 신용조회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. 신용등급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개가 있어요. 그걸 쓰면 북한도 실시간으로 내려갑니다. 도너리 스쿨 누가 할 거예요? 그래서 오프닝. 하세요, 딘딘 씨가. 자, 도너리 스쿨 430에서 저희가 한 3달 정도 했나요? 네, 처음 한다고 왔을 때만 해도 더워가지고 전기세 맞아요. 걱정하던 시기였는데 제일 빠른 게 세월이라고 빨라.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. 경제나 뭐 이런 경기로 보면 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기억이 많죠. ETF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도너리 스쿨 시작하고 웃음은 잃었죠. 근데 저는 확실히 도너리 스쿨 하면서 경제를 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. 비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는 그치, 분들이 그치. 끝난 게 아니고 어차피 지수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. 문제는 이제 경기가 좀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 또 약간 아픔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텐데. IMF. 그렇죠. 네, IMF 국가의 부도의 날인가 이제 영화도 개봉하던데. 김혜수 씨랑 유아인 씨 나오는 거. 네, 맞아요. IMF를 이제 구제 금융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한 게 11월 21일이었고, 그리고 12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IMF 체제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굉장히 슬픈 사진이죠. 외환 위기라고 하면 딱 뭐 때문에 위기가 터졌는지 아시겠죠? 달러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외환이 없다는 거예요. 경제 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있다고 말해요. 통장. 적금. 비상금. 아,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와, 씨, 수업 괜히 들었네. 1회 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를 기억을 못하네. 비상금을 먼저 만들고 이 비상금은 자기도 몰라야 돼요. 그러면 국가한테도 비상금이 있겠죠. 국가가 모아놓은 돈은 외환 보유고라고 하잖아요.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엔화도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그건 빌렸는데 갚아야 될 때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. 그게 기업이면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거고, 그게 국가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야. 와, 근데 어떻게 부도가 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지? 대단한 거지. 우리가 IMF를 하면서 한 500억 달러 빌렸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큰 돈 아니에요. 지금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니까 그 중에 뭐 8분의 1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한번 망했다는 거야. 이 어이없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오늘 주제가 수업 주제가 뭔데? IMF예요? 국가의 신용등급 들어보셨죠? 신용등급이라는 거는 중요해요? 사실 중요하죠. 외환 위기잖아요. 그럼 다른 데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. 돈을 빌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용등급. 또 신뢰가 중요하잖아요. 네. 이 친구는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야. 맞아. 예,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IMF 때 금보기 하면서 깨달았잖아요. 아, 맞아. 그건 기억나요. 네. TV에서 막 그거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나도 박수 받고 싶어 하고 엄마 보석하면 갖고 와가지고. 있었어. 그 IMF가 우리가 지금 한 3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졸업을 시켜버려 다 갚은 네. 거예요.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됐을까? 높아졌겠죠? 네, 추이를 한번 볼게요. IMF 때는 이제 바닥을 쳤다가 회복을 빨리 한 칸 한 칸 계속 쌓아나가죠. 저런 거 보니까 뿌듯하다 뭔가.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대강 어느 정도? 트리플 A라고 최근에 기사 봤던 것 같은데. 트리플 A는 이제 꿈의 등급이죠. 아 그래요? 트리플 A 등급은 어디 나라가 있어요? 일본. 일본 되게 좋아하네. 그래서 윤상이야 이름이? 윤상? 이렇게 해서?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. 일본은 돈 많이 벌고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중국은 어떨까요? 우리보다 낮을 것 같아. 아니야, 중국은 내가 볼 때 높을 것 같아. 중국 사람이야? 중국 왜 이렇게 좋아해? 김송 딘자야. 아 김김이었네 이름이 김김. 네. 근데 일본하고 같습니다. 우리보다 두 칸 낮아요.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뉴질랜드, 스위스, 네덜란드, 호주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판에 대한민국 보이시죠? 이게 AA2. 두 번째 등급 정도에 있습니다. 북한은 어떨까요? 북한은 신용 등급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북한은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신용 등급이 없죠. 이라크도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는 신용 등급을 받는 게 목표예요. 그 나라들. 재밌는 게 IMF 때는 주식도 많이 빠지고 환율도 엄청 올라갔잖아요. 환율 뭐 2,000원 찍고 했었거든요. 네 맞아요. 근데 지금 약간 코스피 많이 빠졌죠. 엄청 떨어졌다며. 그런데 우리나라 채권 금리 거의 안 올라갔죠.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거의 안 움직여요. 이게 신용도의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구나. 한국 것도 이제는 굉장히 우량한 채권으로 대접을 많이 받아요. 기분 좋다. 채권의 선진국들만 모여있는 클럽이라고 파리클럽이라고 했어요. 그게 한국이 7번째로 들어갔어요. 오 진짜? 좋다. 한국 증시는 선진국이 못 들어가 있거든요. 채권 시장만큼은 이제 한국의 신용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. 우리나라가 맷집을 키웠구나. 그렇죠. 맷집을 키운 것도 있고 그 대응을 잘하는 결과로 해외 신용도를 얻었기 때문에
아 근데 우리가 도너리 스쿨의 취지를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월 200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는 국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개인도 사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국가랑. 그럼 개인도 당연히 신용도 관리가 필요한데 네. 일단 내 신용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. 한번 소개드렸던 토스에서 이게 가능하거든요. 아 토스 들어가면 밑에 하단에 보면 신용 등급이라고 바로 있어요. 저는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네. 탭 한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점수하고 등급이 나옵니다. 예, 저는 이게 3등급이에요. 근데 3등급이면은 높은 거예요? 완전 높은 건 아니고요. 이제 집 사느라고 이제 빚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도 리스니까 그게 이금융권이거든요. 그게 감점이 된 거예요. 뭐 토스에도 검색해 보면 내 대출 금액이 다 나와요. 자동차 리스를 했으면 잔존 리스 가격이 나오고. 진짜? 네, 어떻게 알지 이거를? 신용평가 회사에서 정보를 받아와요. 아, 네, 정보를 받아옵니다. 내 신용평가 등급은 이미 다 은행들이 알고 있는 거죠? 그렇죠. 오, 신기하다. 근데 예전에는 뭐 신용도 조회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. 그거는 옛날 말이고 지금은 신용 조회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. 신용도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조회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더라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더 가산점을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. 그럼 근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나쁜 점은 뭐예요? 6등급까지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7등급부터는 은행권하고 뭘 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대출을 캐피탈이나 심하면 론이라고 하죠. 대부업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도 빌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바로바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왜 바로 해주겠어요? 은행은 천천히 해주는데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돈을 빌려줘가지고 많은 이자를 갚아라. 많은 이유를. 그렇죠. 그 신용 등급이라는 게 뭐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? 처음에는 이제 한 5, 6등급 정도 나와요. 중간에서 출발하는 거죠. 거기서 뭐 연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깎이게 되는 거고요. 네. 체크카드를 뭐 오래 썼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거래가 우량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데 소득이 높으면 신용 등급이 무조건 높아요? 꼭 그렇진 않아요.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웃긴 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1등급인 분들도 있고 돈이 엄청 많은데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. 신용등급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 깎아먹을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신용등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뭐겠어요? 돈 안 갚는 거? 첫 번째 연체. 두 번째가 이금융권. 아, 이 금융을 사용하면 안 좋구나.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게 그거죠. 카드값. 뭐 카드값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값이 연체가 되기 전에 보통 현금 서비스액으로 돌리잖아요. 그게 2차 금융이죠. 2금융이죠. 그래서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걸 쓰면 북한도 실시간으로 내려갑니다. 그 정도로 급전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. 대출하는 건 괜찮아요. 오히려 잘 갚으면 내가 잘 갚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이게 신용등급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등급이거든요. 예전 분들은 진짜 현금으로만 하시는 좀 알부자 분들은 가면 무등급이 나오기도 해요.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은행한테 한 번도 뭐 빌리지 않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객입니다.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예전에 휴대폰 연체되면은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얘기 들었어요. 통신요금은 연체란 말을 안 써요, 이제. 미납. 미납. 미납이 돼요. 근데 이게 또 휴대폰 요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 나왔어요. 통신 요금이 6만 원이고 휴대폰 할부금 4만 원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미납이하고 연체로 가요. 이건 할부금이니까. 그 뭐 몇만 원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일 생기겠어. 그냥 배째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는데 월 200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, 이거. 정말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할부값부터 먼저 내시는 게 나아요. 그러면 최소한 신용등급까지는 까먹지 영향을 않는다. 미치진 않는구나. 그리고 오늘이 카드 이제 네. 이체 일자여서 네. 하루 정도 늦었다. 네. 뭐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 까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원 이하 30일 이내에 갚으면 그거는 이제 미납 기록도 적지 않겠다는 거죠. 지금까지는 방어하는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는 신용등급 좀 높이고 싶다. 네.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월 30만 원 이상씩 6개월 이상 쭉 이렇게 써오면 점수가 한 15점 정도 가산 요인이 됩니다. 네. 국민연금을 따로 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과금 같은 거 있죠. 네. 뭐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실히 내고 있는데 이거는 신용등급 회사에서 잘 모르거든요.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알리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얘가 연봉 올라온 걸 바로 알리는 것도 가능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용카드를 쓸 때 일부러 적게 쓰려고 신용카드 한도를 막 50만 원, 30만 원 해가지고 딱 50만 원, 30만 원만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신용등급에서는 한도의 몇 퍼센트를 쓰는지 봐요. 네, 그러니까 한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있는 대로 다 땡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상향하시겠습니까? 나오면 상향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은 거구나. 신용등급의 관점에서 보면 한도를 꽉꽉 채우는 거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로 거절 자주 나오면
좋을 거 없어요. 보통 한 30-40% 정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결론적으로 월 200에게 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? 월 200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장은 뭐 급여가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 급여가 끊길 위험이 꽤 있다는 거예요.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비상금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상금을 약간 오버하는 일이 만약에 생겼다면 좀 건강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용도라도 많이 쌓아놓는 게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아닌 것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재산이 될 것이다. 신용도 관리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종도 쳐주세요. 종 땡땡땡. 좀 달라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전학생이 있어가지고 전학생? 누구죠? 진짜? 나도 모르게? 네, 안녕하세요. 수강생 여러분, 송다은입니다. 혜택 챙기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. 멤버십이 안 들어가지는 이유는 뭔가요? 팀 멤버십 앱도 없네 아직 보니까.